이집트의 왕자,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추적하는 한 편의 추리극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탐정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추리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모세, 과연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사실 있잖아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기록 속에서 모세라는 이름 단 한 번도 찾지 못했어요. 그럼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일까요? 글쎄요, 오랫동안은 아니다가 정설이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완전히 엉뚱한 이름만 찾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이집트 왕궁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본격적인 추리가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모든 탐정 수사의 기본이죠. 먼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과연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자,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연도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바로 그 출애굽 시점이 대략 기원전 1446년경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기가 바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제18왕조 시대와 딱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무대가 정해졌습니다. 시간은 기원전 15세기, 장소는 이집트 제18왕조입니다. 자,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으니 이제 등장인물을 찾아봐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핵심 인물, 바로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그 여인입니다. 바로 이 인물, 하트셉수트입니다. 투트모스 1세의 딸이자 나중에는 남장을 하고 직접 이집트를 다스렸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파라오 중 한 명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하트셉수트가 성경 속 파라오의 딸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그녀일까요? 증거가 정말 놀랍도록 딱딱 들어맞습니다. 첫째, 파라오의 딸이라는 칭호. 이게 당시 아무 공주에게나 붙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그녀만의 칭호였습니다. 둘째, 그녀에겐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양자를 드릴 강력한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그녀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리가 계산한 모세의 출생 시점, 기원전 1526년경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유력한 양어머니를 찾았으니 이제 그 아들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과연 역사 기록 속에 모세로 추정할 만한 인물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 한 명이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그의 이름은 세네무트. 하트셉수트 여왕 시대에 갑자기 정말 훼성처럼 등장해서 이집트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정체불명의 남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집트 기록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요. 세네무트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왕족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파라오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미스터리야말로 우리 추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성경 속 모세의 삶과 역사 기록 속 세넷무트의 삶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정말 놀라운 점들이 발견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속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죠. 역사 속 세넷무트는요, 하트셉수트 여왕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으면서 권력의 최정상에 오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하죠. 세넷무트는요, 이집트 최고의 건축가이자 재상으로 무려 90개에 달하는 공식 직함을 가졌던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집트에 있는 동안 결혼을 했다거나 자녀를 뒀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공통점, 둘 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역사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심지어 세넷무트라는 이름 자체에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정말 독특한 이름이죠.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입양한 하트셉수트는 그에게 어머니인 동시에 왕족으로서 서열상으로는 누이, 즉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특별한 관계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이름이 있을까요? 기원전 1480년도. 이 연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해에 세넷무트라는 인물이 이집트의 모든 역사 기록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계산했던 모세의 출생 연도가 기원전 1526년경이었죠?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집트인을 죽이고
도망쳤던 나이, 40세가 되는 해는 언제일까요? 네, 바로 기원전 1486년입니다. 세넴무트가 역사에서 사라진 바로 그 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말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여기에 거의 결정타라고 할 수 있는 물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넴무트의 조각상 중 하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관리 세넴무트는 홍수로부터 나온 자이며 바로 나일강이라. 나일강의 홍수에서 건져졌다는 걸 자기 스스로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서 건져진 아기 모세의 이야기와 정말 놀랍도록 똑같지 않습니까? 자, 다음 증거를 보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록 말살형이라는 건데요. 라틴어로는 담나티오 메모리아에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 조각상, 그림을 파괴해서 역사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훼손된 유적이 바로 그 기록 말살형의 흔적입니다. 놀랍게도 세네무트가 사라진 후에 누군가가 아주 집요하고 체계적으로 그의 흔적뿐만 아니라 그의 양어머니였던 하트셉수트의 기록까지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역사에서 도려내려고 작정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범인은 놀랍게도 하트셉수트 바로 다음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로 추정하는 아멘호테프 2세였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불러오고 모든 장자를 죽게 만든 모세, 그리고 그런 모세를 키운 양어머니 하트셉수트, 이 두 사람을 증오하고 그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어할 사람은 바로 그 파라오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놀라운 연결고리들, 이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요? 이스라엘의 저명한 고고학자 벤자민 마자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파고들어라. 그 안에는 진짜 역사적 현실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어쩌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가는 지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증거들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실제 역사에 뿌리박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보는 거죠. 즉, 하트셉수트가 모세의 양어머니이고 세네무트가 바로 성경의 모세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기록된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이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증표인 셈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집트의 오래된 돌들이 침묵을 깨고 우리에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